오늘은 시청자 제리젤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잔잔한 목소리로 시들무에서 이야기의 집중도를 많이 높여주셨던 제리젤리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일지는 여러분들 같이 한번 들어보겠지만, 사람이 가장 또 귀신을 보면 무서운 곳이 뭐냐면요, 집이에요. 집에서 귀신 보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때 당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제리젤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전히 고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군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곱기 아. 힘든데. 감기 걸렸는데 이 정도면 뭐 알잖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목소리시고요. 자, 일단은 제리젤리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예요. 네네, 제가 전에 네. 잠깐 살았었던 그 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은 저한테 직접 그리신 사진까지도 주시긴 했지만, 네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억을 하실 정도로 기억에 많이 남으셨나봐요, 이 집이. 그런 이유가 지금도 제가 이제 그 동네를 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가거든요. 그쪽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애들이 아직 있어서 그래서 가기도 하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기억? 그런 집이었어가지고 지나가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흘끗 보게 되죠, 운전하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곳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지리십니다. 제리젤리예요. 처음 시참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이제 영혼의 존재를 그렇게 별로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보시잖아요, 네. 그죠? 네네네. 뭐 이렇게 말하면 아직 네가 무서운 꼴을 못 봐서 그런 거다. 맞지, 그것도 이렇게- 맞아요, 근데. 그쵸.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기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뿐이지 공생하는 관계다, 이런 거를 좀 인정하고 살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거든요. 오, 예. 그러니까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해요, 언제부터인가. 그래서 자신의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게 좀 안타깝고 오죽하면 저럴까, 이런 측은지심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뭐 측은지심을 갖는 건 아니고 저한테도 몇 개 이제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네. 전에는 이제 제가 춘천에 살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한 3년을 살고 돌아오면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지인이 남편이 외국에 주재근무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집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죠.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그 집이 한참 개발이 시작되던 곳이라서 이렇게 맨 밑에 있는 큰 길 건너편에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그러니까 그 지인의 집 그 라인만 이제 전원주택처럼 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천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굉장히 큰 농가밭이 있는 거길 지나면 나트막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굿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굿당에서 굿을 하게 되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그 소리들이 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직선상에 굿당이 있고 집이 있고 바로 뒤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 뭔가 무섭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 집이 되게 좀 위치가 우습다, 되게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원주인인 지인은 그 집을 구매하고 사실 살아보지도 못하고 외국에 나갔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그 집을 허물고 예쁘게 집을 지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통한 것도 아니고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었으니까 집이 비어있고, 이제 저는 집을 사서 바로 들어갔죠. 근데 이사한 첫날 짐 다 옮기고 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러니까 이제 일찍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잠은 안 오고 안방이라고 써있는 곳에 이제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그림에 화장실 표시가 없는데 그 안방이랑 주방 사이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근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멀리서 징소리, 장구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친한 지인 중에 사실 구속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혼자 기도하러 가기 무섭다 이럴 때는 저보고 시간 맞으면 같이 가지 않을래? 막 이래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서 사실 그런 징소리나 뭐 장구소리 이런 게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두려운 소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잠들었다가 새벽 3시쯤 잠이 깼는데 징소리는 안 들리고 이제 물 한 잔을 하려고 거실로 나왔죠. 예. 근데 이제 그 그림에 보면 소파 있잖아요. 그 소파에 어떤 남자 둘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세요? 뭐 도둑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잠결에 물어본 거예요. 누구세요? 이러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뒤를 탁 돌아보면서 자기 여기 지나가던 사람들인데 그냥 들어와서 TV를 좀 오랜만에 보려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자래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네 이러고는 물 마시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방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한 날 대부분 TV 연결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TV가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잖아요. 난 아직 인터넷 연결도 안 했는데 그 남자들은 TV를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래서 여기 참 재밌는 동네다 이러고 이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날은 욕실 위에 흰색 긴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치마 아랫단이 이렇게 붉게 문드러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인이 무속인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한테 어디 나 이상한 거 봤다? 그랬더니 그 언니가 뭐라 그러냐면 야 이렇게 생기고 이런 옷을 입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너 최근에 어디 갔다 왔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아니 나 이사하고 뭐 갔다 온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근데 친구가 잠깐 들리긴 했었는데 그랬더니 저 여자 아무래도 낙하고 죽은 여자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집이 위치상 그런 영가들이 잘 보일 수밖에 없겠다. 막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라고 그 집 빼고 나머지 집들은 대문이 그쪽으로 향해서 열려있지 않대요. 근데 니네 집은 대문이 벌판이랑 굿당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게 열려있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영가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너 힘들면 이사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실 그 굿당의 건너편에 원당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원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당이 서울에도 있고 경기도에도 있고 여러 군데 원당이라는 데가 있죠. 이 원당이라는 데는 뭐냐면 당집들이 모여있는 데가 원당이에요. 옛날에. 예. 그래서 그 당집들이 모여있는 곳은 당연히 음기가 강한 곳이잖아요. 그 주변에 공동묘지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원당으로 들어가는 고갯길이라서 당고개라는 데도 있죠. 서울에도. 있죠. 있죠. 그게 뭐냐면 원당을 들어가기 위해서 넘는 고개를 당고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지역도 당고개가 있고 원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벌판의 끝은 원당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동묘지들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럼 낮에 지나갈 때도 보면 그 원당이라는 동네가 되게 좀 음하고 어둡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속인 지인 말로는 니네 집이 거기랑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막내하는 곳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안 무서웠는데 그 그림에서 보면 세탁실이 있잖아요. 이상하게 세탁실이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세탁실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선반 매져 있고 세탁기 있고 이런 거니까. 근데 세탁실만 들어가려면 제가 그 앞에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후다닥 열고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탁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후다닥 나오고 문을 쾅 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탁실에 전구를 새로 갈아 꼈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깨져요. 그러니까 뒤쪽에 있으니까 되게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탁실은 웬만해서 문을 안 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사 왔다고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애가 저랑은 좀 다르게 예민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술을 마시고 그 친구가 갑자기 급발진을 한 거예요. 여자잖아요. 우통을 막 벗더니 마당에 뛰어나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랑 제가
아니 저게 미쳤나? 그러면서 막 쫓아나와가지고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원래 미치면 힘이 세잖아요. 얘가 팔을 막 뿌리치면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제가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너 나가라고 그러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 밤이 늦은 시간이니까 사람들이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고 집에 질질 끌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얘가 발버둥을 치다가 순간 기절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집에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2번 방에다가 재우고 다들 갔어요.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얘가 깼는데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날 밤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데 주방 건너편 세탁실 유리창 안쪽에서 어떤 눈동자가 자기를 노려봤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만 기억이 난대요. 그래서 그래 세탁실에 뭔가가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가 가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머리가 아파서 깼는데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찬송가 소리랑 앞에 장구 소리, 징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거실에서 어린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들어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문을 살짝 열고 나갔는데 제가 그때 강아지가 3마리가 있었거든요. 강아지 하나가 어떤 애랑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해야 되나? 이랬는데 갑자기 아이가 강아지 앞발 2개를 탁 들더니 욕실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아이는 안 보이고 내가 꿈을 꿨나? 그런데 정말 강아지가 욕실에서 깨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어디 다쳤나? 막 이랬는데 애가 발을 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앞에 발가락 하나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영가가 직접 해코지를 하는 건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 지인이랑 의논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세탁실도 너무 찜찜한데 친구도 그렇고 강아지도 다치니까 그 다음은 저잖아요. 그래서 일단 집에 어떤 스토리가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집주인이었던 지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잘 지내요? 이런 얘기 하다가 내가 사는 이 집이 원래 주인이 언니가 아는 사람이야?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그 집을 급하게 급매물로 싸게 나와서 내가 산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급매물로 나왔어? 그러니까 그건 모른대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인데?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었죠. 며칠 후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제가 그때는 수업을 많이 하던 때라 집에 오면 보통 11시 반 12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다닥 뛰어서 집 안에 들어가니까 3마리 강아지 중에 2마리는 보여요. 근데 걔네들이 뭔가 불안한 눈빛으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어디 갔지? 하면서 막 찾는데 세탁실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여니까 애가 완전히 얼굴에 눈물, 막 침이 범벅이 돼 있고 몸은 왜 사람도 너무 겁먹으면 쉬싸잖아요. 지리지. 네. 쉬가 범벅이 돼가지고 그 안에 얼마나 갇혀 있었던 건지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갈 때 제가 거실에 3마리가 다 자고 있는 걸 보고 나갔거든요. 너무 찜찜한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세탁실 문을 열어놓지 않았는데 제가 왜 저길 들어갔지? 갑자기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를 꺼내고 그랬더니 나머지 2마리 애가 세탁실을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지마 이런 늦은 시간이니까. 근데 서재방의 책장에 책들이 투둑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꽂혀있는 책이 어떤 물리적으로 누가 빼지 않는 한은 그렇게 떨어지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한 권도 아니라 2서원이 동시에 투둑 떨어지니까 다른 영가들은 모습을 드러내지만 얘는 드러내지도 않고 자꾸 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짜증도 나고 어떤 존재인지 좀 짐작도 안 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돌비님 혹시 영가의 존재가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아, 일렁거리는 것도 있고 거무스름한 것도 있고. 그쵸. 근데 저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비유를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돌비님한테 내가 바다에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돌비님 머릿속에 돌비님만의 바다가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바다가 내 눈엔 안 보이죠. 돌비님만 보이잖아요. 네. 영가가 그렇게 보여요. 아, 머릿속으로? 네. 오. 그래서 제가 지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맞아? 그랬더니 뭐 네가 그래 언어 선생이다 보니까 표현력이 비슷하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 그 존재들은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날 들어갈 때 비가 내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비가 막 쏟아지면서 정전이 됐어요. 아무리 제가 강 큰 여자라도 이 상황은 좀 무섭잖아요.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강아지 셋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탔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시동이 안 걸리지? 근데 비는 그 사이에 막 엄청나게 내리고 집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고. 근데 옆집을 보니까 TV 화면이 이렇게 어른거리는 걸 봐서는 우리 집만 정전이었던 건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후둑후둑 차를 때리잖아요. 퉁퉁퉁퉁 이렇게 때리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빗소리랑 다르게 누가 운전자 쪽 차문을 퉁퉁퉁 들이대는 거예요.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 근데 이번에는 반대쪽 차문을 누가 퉁퉁퉁 두드리는 거예요. 이게 빗소리를 뚫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소리는 쫙 끼치면서 예전에 산에서 그 사고 난 지역을 이렇게 지나갈 때 겨울인데도 히터를 틀어놓잖아요, 차 안에. 네. 그러면 후끈하잖아요. 근데 그 사고 난 지역을 지나갈 땐 내 목을 누가 찬 기운이 이렇게 싹 감고 지나간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 찬 기운들이 나를 향해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엔 차 지붕에 누가 밟고 올라가서 뛰는 것처럼 퉁퉁퉁퉁퉁퉁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들도 못 짖고 저한테 딱 붙어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시동은 안 걸리고 집은 전기가 나갔고 거기서 나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뭐 부처님 하늘신 조상 다 찾았죠. 그런데 그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도 강아지들 꽉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가 떴거든요. 근데 차 앞유리에 거꾸로 사람 얼굴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저랑 눈이 탁 마주쳤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머리 일부가 깨졌는지 이마부터 반쪽이 없더라고요. 근데다가 눈이 까만 그 허공처럼 굉장히 깊고 어두웠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오죠. 저는 진짜 덜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차라리 뭐 영화에서처럼 낄낄낄낄 웃거나 뭐 이러면 꺼져 막 이런 말이라도 할 텐데 그냥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만 있으니까 진짜 공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집에 불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 들어오면 현관 센서 등이 탁 켜지잖아요. 현관 센서 등이 탁 켜지는데 세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순간. 근데 머릿속에 저 사람들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차에 시동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자고 다음날 이제 당장 이제 그 무소유긴 지인을 찾아갔죠.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집에 같이 가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먹을 걸 달래요. 근데 그때 집에 먹을 거라고는 명절에 엄마가 만들어준 집만두, 집에서 만든 만두가 냉동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사실은 만두를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두밖에 없다 이랬더니 그 만두를 다 삶아오래요. 근데 집에서 만든 만두는 아시죠? 파는 것보다 훨씬 큰 거. 그게 한 20개 정도 있었거든요. 내가 몇 개 삶아드려요? 그랬더니 다 삶아오래요. 그래서 20개를 다 삶았어요. 근데 앉은 자리에서 그걸 다 드시더라고요. 욕을 하면서 내가 이 만두까지 이렇게 먹어야 되겠니? 막 이러면서 다 먹더니 갑자기 다 먹고 나서 세탁실을 딱 째려보더니 가서
문을 확 열고 고함을 치는 거예요. 다 나와! 막 이러면서. 빨리 나오라고. 안 그러면 다 태워버린다고. 근데 세탁실에 세제가 선반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하는 말이 남자 여자 아이 이렇게 셋이 그 세탁실에 있대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 살던 사람들로 보인다. 근데 왜 죽었는지 뭐 어땠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셋이 똘똘 뭉쳐있다. 이 몸 같은 것도 이렇게 서로가 막 붙어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서로 엉켜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 되니까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너도 당분간 집에 들어가지 마라. 근데 어떻게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뭐 짐들도 있고 필요한 책이나 물건들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강아지를 좀 맡기고 드나들었어요. 며칠을. 근데 아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어차피 방법은 그 무속인 지인이 찾아준다고 했으니까 며칠만 참아보자 이러고서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갔죠. 근데 이제 그날 밤 큰일이 생기죠. 자다가 징소리랑 찬송가 소리가 또 막 엉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에 눌리나? 근데 저는 사실 가위에 잘 안 눌리거든요. 근데 목을 조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예.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검은 손이 되게 힘센 남자 같았거든요. 손이 엄청 차가운데 이 차가운 게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데서부터 올라오는 냉기 같은 그런 손이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나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입이 벌어졌을 거잖아요. 어떻게 소리라도 살려주세요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그 손의 정체가 제 입안에 냉기 같은 걸 불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강아지들이 막 맹렬히 짖으면서 달려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강아지들이 그때 다 유기견 출신들이어서 저한테 되게 끔찍했었거든요. 예. 셋이 동시에 달려드니까 이 목을 조르던 손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갑자기 휙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누군가 막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나갔더니 그 무속인 언니가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웬일이야 그랬더니 당장 짐 챙겨서 나오래요. 기도하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누군가 등짝을 확 치면서 빨리 가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고. 그러니까 언니 보니까 이제 눈물이 막 났죠. 근데 이제 달래주기는커녕 혼났죠. 거기 왜 들어갔냐고 다시. 너 무슨 근자감에 거기 들어갔냐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굿당을 잡아서 이제 굿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굿을 하는 날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굿당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거기를 안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분 지인이 한 말이 있었어요. 네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그 마음을 이겨내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 굿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선생님들이나 서로가 막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의논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지인분이 다시 징을 치면서 경문을 읽는데 네. 제가 너무 졸린 거예요. 굿을 하는데 눕고 싶고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했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눕고 싶다 그랬더니 누우래요. 괜찮대요.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누웠거든요. 예. 네, 아득하게 이렇게 경문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감고 있는 두 눈 안에가 이렇게 환해지면서 갑자기 눈꺼풀 아래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풍풍 솟아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내 눈에 보이더라고요. 공장 굴뚝에서 그 검은 연기가 뭉쳤다가 풀어지는 것처럼 내 몸에서부터 이렇게 이 눈을 통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꺼이꺼이. 근데 왜 우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래듯이 우는 이유를 말해야지 풀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거 내가 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제 입에서는 딴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예. 내 진짜 정신은 안에 있고 다른 사람인 누군가가 내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집 내 집이다. 내가 악착같이 돈 벌어서 땅 사고
내 손으로 기둥 박고 시멘트 나르고 벽돌나라를 지은 내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허락 없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냐. 계속 버티면 죽여서라도 쫓아내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내가 왜 내 목을 조르지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손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손이 안 풀어지고 점점 더 세게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구치고 이러던 분들이 쫓아와가지고 제 손을 빼내는데 이 손이 안 풀어져요. 엄청 힘이 세가지고 2-3명이 들러붙었는데도 이 손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짜 신문에 날 일이잖아요. 내 손으로 내가 목 졸라 죽을.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제일 큰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신장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제 머리를 이렇게 탁 때리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정신을 잃은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저를 달래느라고 꽤 애를 먹었대요. 물론 이제 나중에 저도 정신을 차렸는데 나중에 그 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같은 사람은 함부로 집에 들어가는 것도 물건을 들이는 것도 안 된다. 무당팔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영매 느낌. 네, 그런데 무슨 네가 선무당처럼 무슨 그런 짓을 하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야단을 맞았어요. 예. 네,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집이 원래 젊은 부부가 살았대요. 어렵게 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사고 거기가 이제 개발되기 전이니까 땅값이 비싸지 않았을 때 땅을 사서 제대로 된 집을 지으려고 돈을 모으면서 임시로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예. 가족이 어디 나갔다가 외출했다 돌아오는데 사거리에서 한참 아파트를 지으니까 덤프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덤프트럭이 좌회전을 하면서 차를 밀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경차다 보니까 종이전처럼 구겨져가지고 그 시신들이 어떻게 발견되면 서로 엉켜가지고 누가 누구 팔이고 이거를 모를 정도로 아이고 처참했구나. 그렇게 해서 발견이 된 거죠. 근데 참 사람이 돈 앞에 장사 없다고 남은 일가 친척들이 그 집이랑 땅을 차지하려고 되게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결국 합의한 게 빨리 팔아서 보상금이랑 그 집한 돈을 서로가 나눠 갖는 걸로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구도 그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안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말만 들어봐도 되게 원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이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그 집에서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가들도 막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제가 눈에서 이렇게 검은 연기가 나간 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영가들이 이제 들어와서 착착 쌓여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풀어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 부속인 언니가 그 이제 영가한테 집을 만들어서 같이 보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 뭐 이러면서 타협을 했대요. 네. 그래서 간신히 달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이 졸린 날 제 입에 이렇게 냉기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였죠. 근데 일부는 이제 눈으로 검은 연기처럼 빠져나갔고 이제 앞으로 너한테 다른 영가들이 더 들러붙을 가능성이 되게 큰데 아는 척하지 말고 살아라. 너 그러다 보면 둘 중에 하나다. 미친 되거나 아니면 제정신으로 온전하게 살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알겠다 했죠. 그리고 그 집은 가능하면 빨리 나가라. 그래서 이제 다른 핑계를 대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제가. 예. 몇 년 후에 이제 주재근무 끝나고 돌아온 지인이 무슨 일인지 그 집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다시 되팔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도 안 물어보고 그 지인도 이제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도 가끔 그 앞을 지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집은 있어요. 예. 누가 들어갔는지 새로 싹 고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 그 산도 허물어지고 당집도 없어지고 그 집은 몇 개가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러죠. 지나가면서 나를 힘들게 한때 했지만 이제 좋은 곳에서 편히 잘 지내시길 기도한다고 제가 그러면서 지나가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진짜 깔끔하게 말 잘하신다. 야, 진짜. 그리고
제리젤리님에게 뭔가 여쭤보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일단 지금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집착을 하는 그런 원한령들이 있었다라는 걸로 들려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귀신을 본다라는 거는 귀신에 들릴 네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쵸. 예, 그러니까 몸속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은 하거든요. 그쵸. 빙의처럼. 네, 그러니까 빙의가 될 수 있어요, 귀신을 보시는 네네. 분들은. 그것 그쵸. 때문에 홀리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사실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희한하게 즐긴다. 그걸 자랑처럼 즐기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자체를, 그러니까 돌비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그렇지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끔 가다가 보면 특징이 있어요. 빙의 드리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않아요. 그거는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 눈동자가 미세하게 계속 흔들려요. 어머, 예. 눈을 이렇게 마주치려고 그러면 이 눈동자 검은 동자가 계속 흔들려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난번 처음에 시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막 술 먹으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점사 봐주고 그랬잖아요. 술 마시면 무조건 풀리죠. 예. 그런 것들이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맞죠.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좀 알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면 사실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뭐 참선 같은 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 때 이후로 사실 내 몸에 어떤 부정한 거나 안 좋은 게 있을 때는 눈에서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좋은 게 뭐냐면, 특히나 네네. 귀신 보시는 분들에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귀신을 보는 거와 동시에 귀신이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쵸. 본인만의 스타일로 조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술을 먹으면 이렇게 풀린다고 또 생각하시면 술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 거고, 그쵸. 아니면 이상한 데 자체를 안 가버리는 거죠. 어차피 내 몸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일부러 막 그런 데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으시는 거죠. 네, 일부러 음. 찾아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사실 그 일부러 재미로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정말 위험한 짓이거든요. 그거는 왜냐면 어떤 존재가 있는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영혼을 잠식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내 손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해도 도저히 내 손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 돼버려요. 계속 쌓이면 네네네. 커지니까. 그쵸. 자, 오늘 제리젤리님께서 이것도 참 신기한 집이에요. 교회와 그쵸. 굿당 사이에 있는 그런 집에도 사시다가 겪었던 섬뜩한 이야기인데, 오늘 너무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네.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기 빨리 나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근데 저는 왜 좋은 말씀을 해주셨냐고 했냐면, 시들물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례들을 들었던 건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지만 거기서의 공통점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거를 저는 항상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고, 이렇구나라고 저도 분석을 해보고는 있는데, 귀신을 보는 분들은 빙의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이게 정말 한 끗 차이긴 하지만 빙의되는 분들이 귀신을 보거나 느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술 드시면서 혹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각자만의 스타일로 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히 하시고, 그리고 저보고 자꾸 뭐 흉가나 귀신이 많이 나오는 곳에 가라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런징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런징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런징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리고,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음. 직접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면 안 되는 곳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겪은 일일까요, 이게? 제주도에 거기까지. 학살- 제주도에서 겪은 일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 되게 좋은 곳인데 가끔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니까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런지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12년, 13년 전 이야기고요. 제가 중3 여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볼라벤이라는 태풍이 막 시작할 때쯤이었고요. 그것 때문에 학교가 빨리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끝나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리고 절친 3명 해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이제 놀자고 친구가 꼬셨고요. 그러고 나서 친구네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책가방도 메고 이러고 친구들이랑 떠들면서 집을 향하고 있는데 태풍 초반이라도 제주도는 비가 엄청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아무도 없고 하니까 셋이서 막 게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친구들 3명이서 개구쟁이처럼 이렇게 놀던 시기다 보니까 제가 친구들한테 야, 낭만을 지켜보자 이러면서 나가자고 한 거예요. 예. 비도 오고 태풍도 부는데 나가자고 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비 맞으면서 이것저것 한번 돌아다녀보자 이러면서 교복을 입은 채로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사는 데가 시골이다 보니까 막 골목골목 다녀보고 그리고 바다도 가보고 그리고 산쪽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생전 그냥 보지도 못했던 마을의 풍경이나 그리고 비 오면서 바다 위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산에서 막 흙탕물에 뛰어 들어보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 보니까 마을 외곽까지 가버리게 된 거예요. 원래 마을 사람들도 마을 외곽을 잘 안 가는 곳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좀 안 좋은 소문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피하는 곳이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 외곽까지 갔는데 살짝 어둑어둑 해가지고 날도 추워지고 이제 바람도 점점 심해지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들 보고 야, 이제 우리 집에 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저기에 폐건물이 있다. 근데 친구들이 다 그쪽을 보는데 폐건물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거기에 건물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쪽에 딱 보니까 건물이 있고 이게 조금 의심은 됐지만 그 당시에 비도 맞고 바람도 많이 부니까 추운 거예요, 너무. 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랑 그래 가서 비라도 피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 낡은 건물 1층짜리 건물이었고 그 건물은 홍유리로 돼 있는 그런 낡은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그 안에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건물 안에서. 네, 건물 안에서. 예. 그래가지고 저기 길고양인가 강아지인가 뭔가가 보이네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간쯤 가니까 살짝 사람의 눈 같은 걸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하다가 친구들이 야, 너 왜 그렇게 천천히 와? 빨리 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들한테 조금씩 끌려가듯이 가다가 조금씩 가다가 한 100m도 안 된 시점에서 그게 완벽하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 눈만 보여요? 네, 눈만 이렇게 보이는데 그때부터 제 몸이 얼기 시작하더니 친구들이 조금씩 제 손을 잡고 뭐해, 빨리 가자니까 이러면서 저를 끌고 가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얘들아 빨리 가자, 그냥 우리 집에 막 이렇게 했는데 친구들 야, 여기까지 왔는데 뭘 어디 간다 그래, 그냥 저기서 비 좀 피하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진짜 거의 질질 끌려가듯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건물 바로 코앞까지 왔는데 점차 가까워지는데
그 건물에서 사람의 눈이 번뜩 나오고, 그리고 그게 눈들이 점점 촘촘히 바뀌더니 그 눈들이 저를 다 쳐다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소름 끼쳤다. 예. 그래가지고 건물 앞에까지 왔는데 그 눈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게 딱 보이니까 압도감과 동시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제가 소리를 질러보면서 화를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진짜 애들아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가자니까? 이러면서 제가 진짜 친구들을 손을 잡고 당기면서 집을 이제 향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꾸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진짜 너 이렇게 하면 나 너랑 안 놀 거다. 오늘 이후로 너 나 보기 싫냐?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포기를 하면서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면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집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친구들 둘이서는 앞장서 가고 있고 제가 뒤에서 멍을 때리면서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친구 둘이서는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정신조차 들지 않을 정도로 벙져 있었고요. 근데 그 친구, 아까 저를 끌고 가려고 했던 친구가 야, 근데 거기에 건물이 원래 있었냐? 내가 생각하기에도 거기가 건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궁금은 했었어. 너만 없었으면 거기 한번 들어가 보는 건데.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벙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말이 들리든 안 들리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듯이 그냥 벙져 있는 상태로 얘들아 그냥 이제 집에 가자 해가지고 이제 그 세 명이서 헤어지고 천천히 집을 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가 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 그때 당시엔 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부모님이랑 이렇게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오자마자 그곳이 어딘데 네가 가냐고 너 지금 저승길 갈 뻔했다고 저승길을 막 그러시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근데 저희 할머니가 무속인이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신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가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귀신들은 너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엄청 혼나고 막 이렇게 있다가 풀이 죽어있는 상태였고 그러고 나서 샤워를 하고 밥을 다 같이 먹고 하는데 잠자리를 준비를 하고 밖에서는 막 바람 소리 쾅쾅쾅 들리고 그리고 비도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이불자리 쏙 들어가려고 이제 딱 누웠고 자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입을 거드시면서 너가 갔던 곳 가봐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너가 갔던 곳 내가 가봐야겠다 이렇게 하시고 너가 가서 안내를 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태풍 부는 날 굳이 가야 되겠냐? 그래도 위험하지 않냐? 근데 그때 당시에 볼라벤이 엄청 큰 태풍이었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는 막 매미 다음으로 큰 태풍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었던 당시였고 심지어 그때 정전까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할머니가 나는 무조건 가야겠다. 너가 앞장서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앞장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데 약 15분, 20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할머니랑 이렇게 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 뭐 하는 거야? 빨리 달려! 막 이러는 거예요. 네가 갔던 곳인데 네가 모르면 안 되지. 빨리 달려!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할머니의 그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할머니가 되게 상냥하시고 저한테 아이고 애기야 막 이럴 정도로 되게 상냥하시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모습의 할머니를 처음 보기도 했었고 솔직히 저는 그 눈동자를 본 이후로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 근처도 가기 싫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가는데 그 건물이 아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는데 그 건물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뭐야?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건 귀신 같은 것도 아니었고 이건 100% 사람이다 생각이 들었던 게 형체가 그대로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왜 사람이 있지? 싶었는데 점차 다가가니까 그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할머니가 저를 미치시더니 달려가시면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고 엎어뜨리시더니 막 방울 같은 걸 엄청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데 오색천도 찢으시고 부적 같은 것도 태우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가 굿할 때 많이 봤던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이제 다가가니까 제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아까 저랑 갔던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친구가 홀렸다고, 귀신에 홀린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친구 죽기 직전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데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하면서 혼을 내시는데, 근데 그 와중에 친구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네. 방으로 흔들고 막 오색천을 찍고 부적을 불태우고 막 이러니까 친구가 기절을 한 거예요. 정신을 잃은 거죠. 예. 그 상태로 제가 친구를 얻고 저희 집으로 갔어요. 저희 집으로 갔는데 친구가 깨어나자마자 하는 말이, 내가 왜 너네 집에 있냐? 우리 아까 학교 끝났지 않았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 친구는 이미 그 근처에 갔을 때부터 홀려 있었고 제 말에 흔쾌히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비 오는데도 이곳저곳 놀러 다녔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뭐한 게, 저희가 태풍 부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 가서 비를 피하자? 이제 태풍이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는 비를 피하려고 거기에 2, 3일 동안 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가 귀신에 홀렸고 나랑 친구들은 이제 저승길로 갈 뻔을 했고, 그러고 나서 할머니한테 엄청나게 혼을 나고 나서 앞으로 거기를 가지 말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옛날부터 막 도깨비터다 뭐하다 이런 식으로가 너무 많았었고, 그걸 동네의 사람들 몇몇들도 그걸 다 보셨다고 할 정도로 좀 유명한 얘기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20살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는 아예 이제 그 근처에 갈 수가 없었고요. 도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건물조차 볼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죠, 이제. 절대 가면 안 되겠네, 여기. 네, 그렇죠. 아니, 그러면 할머님께서는 네. 왜 여기가 저승길이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가면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따로?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그곳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 막 이런 곳이었었고, 사람이 많이 죽은 곳에는 저승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듯이 저를 쳐다본 거였다 하는 거였고, 너를 내가 잡아가면 내가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거기는 사람이 실종되는 곳으로도 유명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 실종된 사람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야, 섬뜩하네, 이거. 네. 그러면 그 눈을 먼저 보셨으니까 다행인 거지. 이거 네. 안 봤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걸 대부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흉가나 폐가나 이런 데는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문을 딱 열고 발을 이제 넘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경계래요, 경계. 그 경계를 넘어오기만을 기다린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바깥에 있으면 어떤 힘을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섬뜩하네. 여기가 뭐 불리는 이름이 있나요? 네. 이곳은 제주도의 학살터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학살터. 옛날에 이제 학살 사건이 있었던. 네, 맞습니다. 무시하네, 이거 진짜. 그러면 무당의 이제 손자로 지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당은 제주말로는 신방이라고 하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죠. 신방이라고 표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겪었던 일들도 있나요? 다른 일이?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었고, 오! 저도 귀신을 보는 입장이기도 했었고요. 한때는?
지금도 가끔씩 보긴 하고 있어요. 그러지 마요. 왜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네. 옛날에 아까 죽을 뻔했던 친구가 저를 귀신을 보는 애로 생각했던 계기가 있긴 해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때 당시에 20살 때까지도 제가 귀신을 본다는 걸 인정도 안 할 정도로 걔가 의심이 진짜 많은 친구였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저희 집에서 1년 동안 살 때가 있었는데 친구가 저한테 생전 노래방을 가보자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당시에 노래방을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20살이었어도 그때 저희는 시골에 살았으니까 코인 노래방 이런 개념도 없었고요. 진짜 옛날 노래방, 막 돈 주고 1시간 넣어주는 그런 노래방밖에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노래방을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래 가자. 왜냐면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고 친구는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잘 안 했는데 얘가 웬일로 노래방 가자가 하네? 난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갔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10시였는데 10시에 가서 저희 1시간만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마감 얼마 안 남았으니까 2시간 줄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방을 2시간 동안 불렀고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친구가 야 오늘 근데 날씨 너무 덥다 막 이러면서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래방 바로 옆에 컨테이너 2개가 있어요. 컨테이너 2개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 뒤에는 고등학생이나 성인 남자들 여자들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핀단 말이에요.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는 사람이 2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였는데 그 12시에는 시골이다 보니까 차도 거의 다니지 않고 도로에 걸어가도 안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차가 안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옆쪽으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키가 2m 정도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봐도 와 키 진짜 크다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사람 어깨에 쇠파이프가 자기 몸뚱아리만큼의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은 뭔데 이 시간에 쇠파이프를 어깨에 메고 저기에 있냐. 제가 친구한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어디에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말을 하자마자 직감을 하게 돼버리는 거죠. 저는 아 저게 귀신이구나.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러면 그냥 가자 이러는데 친구가 진짜 의심이 너무 많은 애예요.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야? 내가 가보게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가자니까 그냥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자기는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야 그냥 가자니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 난 너무 궁금해 하는데 그 와중에 그 귀신이랑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그러다니 제가 웬만하면 귀신 보면 놀라거나 나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근데 그 눈을 보자마자 저 귀신한테 잡히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욕을 하면서 가자니까 하면서 손을 잡고 끌고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땀 흘릴 정도로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었고 좀 선선하고 막 그런 날씨였는데 초겨울 들어설 쯤이었는데 제가 진짜 식은땀을 엄청 뻘뻘 흘리니까 그제서야 친구가 이제 심각성을 느끼더니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달리기가 느리니까 친구가 제 손을 잡으면서 같이 달려주는데 뒤에서 쇠파이프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 있잖아요. 크락 하면서 막. 네,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뭔가가 뛰어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뒤를 돌아봤으면 안 됐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귀신이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으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방이 저희 집에서 5분 정도 걸렸는데 예. 저 귀신한테 잡히면 나는 이제 죽겠구나. 나는 저 사람한테 잡히면 이제 난 끝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는데 친구가 제가 땀 뻘뻘 흘리니까 손을 딱 잡으면서 저희 집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할머니 집으로 가자. 그때 당시엔 할머니랑 따로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할머니 집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우리 집으로 가면 더 위험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을
틀어서 할머니 집으로 갔는데 할머니 집에서 뛰어서 가면 3분 거리? 그 정도 걸렸는데 제가 진짜 체력도 안 좋고 턱끝까지 숨이 차오르는데 이대로 멈추면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달려야 되겠다 하면서 달렸어요. 그러고 나서 코너를 꺾고 직진만 하면 저희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밖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고 안도감을 느끼면서 할머니 하면서 제가 달려갔었어요. 근데 이때 좀 아차 싶었던 게 할머니가 위험해지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확 드는 거예요. 그치, 강력하니까. 네. 근데 할머니가 욕하는 걸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할머니가 진짜 엄청난 욕을 하면서 감히 우리 손자를 누가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막 방울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머니 앞에 그 귀신이 딱 멈추는 거예요. 딱 쓰더니 저를 쓱 쳐다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 귀신이 웃다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느낌 있잖아요. 진짜 연기처럼 사라지듯이 없어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예. 그러고 나서 제가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 광경을 본 친구는 이제 아 얘는 진짜 귀신을 보는 애구나 싶어가지고 친구가 저를 귀신 보는 걸 그때 알아버렸어요. 아, 할머님이 딱 나와 있었으니까. 네. 그 남자라고 했잖아요, 표현을. 네. 어떻게 생겼어요? 생긴 거를 표현을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 눈을 보면 아는데 네.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아요. 외관이. 예. 그러다 보니까 눈매는 어떻고 막 얼굴은 어떻고 이런 게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인상착의는 알 것 같아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낡은 조끼랑 청바지 이런 바지였는데 예.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날 정도로 그냥 눈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원한이 되게 깊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나 보네. 네. 그게 느껴지죠,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 이거 잡히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 거네요. 네. 그러면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귀신 많다고 하는데 그거 진짜일까? 보신 적 있어요, 많이? 지나가다가? 그때 당시 제가 공사장이 많은 곳이 아닌 시골이다 보니까 몰랐는데 제가 지금 도시로 이사 오고 자취를 시작하고 나서 옆에 공사장 있고 앞에 공사장이 있는데 가끔씩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저 공사장 안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시간에. 밤에. 막 새벽 1시, 2시 이럴 때도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런징님이 귀신을 처음으로 목격한 게 궁금해지긴 하네요. 어떻게 보셨을까? 제가 이게 뚜렷하게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시점이 중학생이었거든요. 제가 더 어렸을 때부터 보긴 했는데 예. 중학생 때 구령대 앞에 서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런데 학교 같은 데 보면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복을 입었는데 거기에 서 있거나 왜 제가 저 시간에 아직도 왜 여기 있지? 빨리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정도로 좀 당연하듯이 생각했고요. 예. 이게 딱 귀신이다 생각할 때가 뭐였냐면 저희가 미술 시간이 있어요. 중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는데 제가 미술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방과후가 끝나고 하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술실에 뭔가를 두고 왔는데 친구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야 근데 쟤는 왜 아직 이 시간에도 저기 앉아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친구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다는 거야? 하니까 아니 저기 앉아있잖아. 하니까 아니 무서워 왜 그래 하지마 막 이러면서 그럼 저게 나한테만 보이나? 하면서 제가 이제 귀신이란 존재를 좀 믿게 되는 인식을 좀 그런 하게 계기였, 되고. 네,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죠. 그러면 그렇게 보고 나서 할머니한테 이제 바로 가셔서 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 나 귀신을 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할머니가 제가 귀신을 본다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할머니가 일명 누룽굿이라 하죠. 아, 그 굿을 할머니가 2번이나 해줬었어요. 예. 너만큼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너만큼은 무당은 안 된다 이러면서 누룽굿을 많이 해주셨어요. 2-3번 정도. 사실 누름굿이라는 게 완전 눌러버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네. 좀 시간을 벌어주세요 이렇게 비는 굿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지금 말고 시간이 더. 근데 신의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니까 몇 년이라는 네. 시간은. 야, 이런 식으로 겪어 오셨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아쉽긴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두려울 만한 거 있잖아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귀신이 좀 붙어가는 걸 많이 봤다. 아니면 이런 곳에 귀신이 좀 많이 보이더라. 이런 거 있을까요? 대부분 귀신 네. 스팟이라 하죠. 네.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흉가패가 이런 거. 네, 흉가패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 귀신이 많은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있는 귀신이 더 많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딜까요? 어디에 좀 더 유독 많았을까요? 유독 많은 건 학교나 오, 예. 기숙사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기숙사 이야기 많지.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런 것들이 보이고 만약에 느껴진다 하면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하거든요. 괜히 건드렸다가 해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테마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한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가 느껴지면 그냥 피하는 게 제일 우선인 것 같다 생각은 해요. 야, 그래도 어찌 보면 할머님께서 다 도와주신 일들이네요, 이게. 네, 맞죠. 혹시 지금도 할머님은 계신 거죠? 네, 할머니는 아직 계시는데 신기가 많이 없으셔서 무당은 그쵸. 이제 안 하고 계시고요. 그냥 한 번씩 산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비시고 이런 거는 아직까진 하세요. 자, 일단은 런징님께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지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에피소드로 풀어주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만남은 또 여기까지 하면서 다음번에 네.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니까 오늘 섬뜩한 제주도에 관련된 제주도에 사니까 또 제주도에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뭐 네. 서울이나 뭐 어디든 귀신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오늘 이야기 너무 잘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담백하면서 섬뜩하게 표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도. 그러니까 제주도 비 오는 그날의 흉가 혹은 폐가 그 앞에 만약에 서 있다가 진짜 그 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저는 조마조마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경계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랑 그 밖에서 보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이런 영적인 이야기에서는. 그런데 절대 안 들어갔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만약에 흉가를 가고 싶다, 그냥 밖에서 보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밖에서라도 그냥 너무 궁금하면 밖에서 보시면 되는 거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혹시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랬을 때 그 경계를 넘진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 안에 존재들은 그 경계를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